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실장입니다. 자, 삼천반점. 자, 오늘도 그 좋아요부터 누르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아직은 아니겠지. 네. 한 100번 얘기해야 되죠. 100번 얘기해야 100번 얘기해야 돼.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사진입니다. 네. 저희가 로버트 프랭크와 비비안 마이어를 네. 했었는데, 자, 그리고 저희가 삼청동에 여기 있잖아요. 네. 삼청 여기 옆에 그 한미 사진 미술관이죠. 네. 한미가 원래 저 올림픽 공원에 있었는데 여기 분점을 낸 거죠. 아 그래요? 아예 이전한 거 아니에요? 이전했나? 하여튼 한미사진미술관이 여기 삼청동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근데 그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작가를 저희가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누굽니까? 자, 윌리엄 클라인입니다. 윌리엄 클라인. 네, 그래서 한미미술관에서 디어 폴스라는 제목으로 회고전을 최초로 하고 있었고 이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2022년. 오래 사셨네요. 거의 한 100세 사신 거 아니에요? 사진가도 왜 이렇게 장수해요? 네, 사진가들이 주로 남봉꾼이 많잖아. 예쁜 여자. 빨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가 좋다 보니까 젊게 사는 거지. 플라토닉. 그 로버트 플라토닉인지 에로스인지는 몰라도 로버트 프랭크도 오래 사셨잖아요. 앙드까르띠 오래 좀 오래 상당히 살았어요. 오래 산.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직업 1등은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는 정보인데 네. 어떤 직업이 가장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어떤 직업? 오케스트라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항상 이 조화로운 음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건강해져. 인간의 몸을 균형적으로 만든대요. 되게 의외다. 그래서 음악을 저는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게 장수의 비결이다. 야, 공연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소모되지 않나? 그런 건 있는데 고양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고양. 예술의 힘이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클라인이나 카르티에 브루송이나 프랭크나 이런 분들도 살아서 영광 다 누렸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서 1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옆에서 사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얘기 이런 것들 계속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지 않았을까라고 아무 근거 없는 막말을 해봅니다. 소설가들은 되게 단명이 많잖아요. 시인들도 특히 그렇고 그러니까 단명을 해서 유명해지는 건가? 아리송합니다. 유명해지지 않아서 단명했더니 죽고 나서 유명해진 거 아닌가? 그렇지, 그게 더 정확하네요. 자, 윌리엄 클라인입니다. 자, 윌리엄 클라인 어떤 사진가인가요? 윌리엄 클라인은 저희가 이제 로버트 프랭크 하면서 50년대 미국 사진을 완전히 바꿔놨던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 자체, 현대 사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던 로버트 프랭크가 있으면 또 한쪽 면에는 윌리엄 클라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특히나 그 거리 사진, 스트리트 포토그래퍼의 거의 현대적인 포토그래퍼의 원조라고 봐도 무방한. 그러니까 로버트 프랭크가 직접 몸으로 이렇게 계속 미국을 다니면서 반미국적인 이미지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시적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윌리엄 클라인은 이 사진 기법, 표현, 그러니까 광각으로 들이대서 찍고 마치 그 프레스코 벽화처럼 인물 군상들이 다다다닥 붙어있는 것들을 광각으로 이렇게 찍고 이런 어떤 새로운 표현 기법,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거죠. 물론 이제 로버트 프랭크도 35mm 그 라이카로 그런 사진을 찍었지만 그걸 더 과감하게 그래서 군중 속에서 군중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 섞여 들어가는 그런 사진들 그다음에 그런 소재적인 면들로 현대 사진, 되게 세련된 현대 사진을 가져왔고, 그래서 당대에는 이제 그 고루한 어떤 잡지사들은 굉장히 싫어한 거죠. 이제 앵글과 이런 것들이 좀 세니까 세고 보수적인 잡지에서 봤을 때는 얘는 좀 너무 과격하다. 네네. 양력 간단히 한번 볼까요? 네, 클라인은 1926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뉴요커구나. 얘는. 네, 그래서 유대가족, 가난한 어떤 유대가족에서 태어났는데 저번에 저희가 대공황 얘기했듯이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의류사업 이런 거 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전전을 하다가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다 이 얘기 들으시면 이 새끼 진짜 밑바닥에서 개고생했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 지금 유대인들은 뭐 그죠? 돈도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예전에 유대인들은 정말 열등한 민족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이야기도 제가 한번 다루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이었다. 개고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주변이 아일랜드계 이웃들이 있었던 거야. 거기가 아일랜드도 이주민들인 거지. 네, 근데 아일랜드가 거기서 기가 제일 세거든요. 뉴욕에서도. 그 왜 저기 뭐야 스콜세지 영화 보면 아이리시맨, 아이리시 갱들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바글바글하게 살았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약간 뭐 냉소적인 어떤 뭐 그런 성격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14살에 뉴욕 시립대의 사회
사회과를 몰반을 해서 이제 머리가 들어가요. 좋았네. 네, 머리 되게 좋았어.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터지고 그 통신병 통신병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가게 돼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잔 플로랑 여자를 만나가지고 프랑스에 그 정착을 해요.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과 프랑스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네. 종전이 되고 나서 아예 거기 그냥 와야 되는데 어차피 유대인이고 뭐 가봐야 빚은 없다. 유럽이 좋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럴 때는 뭐가 있어요? 러브 어페어야. 이게 다 이 사랑이 있는 거야. 여자 만났지? 이게 여자 만나가지고 특히 파리 여자들, 프랑스 여자를 만나면 또 이게 또 그렇게 좋다? 미국 남자들은 감당을 못해요. 이 프랑스 여자들한테. 미국 여자들은 또 프랑스 남자한테 감당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에 정착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소르본에 이제 대학을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베르낭드 레제라는 레제 화가 밑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죠. 레제는 사실은 성이 이 레제는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그림도 가벼워요. 그림이 뭔가 이제 이때는 나올 게 다 나왔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미술의 주류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잭슨 폴록의 부정 표현주의나 아니면 앤디 워홀의 팝아트 이런 쪽이었고 사실 상대적으로 유럽에서는 조금 생기가 좀 덜했던 시대에서 레제의 그림을 한 번 보면 잊혀지기 어려운 게 이게 튜브처럼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요. 튜비스트 이렇게 불렀는데 그 정도 그림을 그렸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클라인은 경력을 회화로 시작을 해요. 사회학을 전공하고 소르본 대학에 들어가서 있다가 미술을 배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자기 작품의 그 추상적인 회화 이런 걸 시도를 하는데 그 사진가 모홀로나기, 라슬로 모홀로나기, 네, 또 케페스라고 또 있어요. 포토그램,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사진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예술 작품을 위한 도구로 처음에 이제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원래는 사진기로 찍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라슬로 모홀로나기 같이 이렇게 인화지 위에다가 그렇죠. 뭐 모형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위에서. 감광시키면 이렇게 형태가 남는 그런 거를 했다는 거네요. 네. 실험적인 걸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그 개인전을 2번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건축가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마침 보그의 그 알렉산더 리버만이라는 디렉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자리를 준 거죠. 야, 너 뉴욕 가서 나랑 같이 사진 좀 찍자. 그랬더니 why not? 뭐 이러면서 이제 부품 꿈을 안고 6년 만에 뉴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여자랑 같이 와요? 혼자 가요? 그거는 안 안 나와 나오는데. 있는데 아마 같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55년도에 이제 그 전설적인 뉴욕 사진집이 나오게 됩니다. 1955년에 나온 그 로버트 네. 프랭크 사진집 보즘에 나왔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50년대에 요 미국이라는 것은 세계를 이끌어가던 시대였고 미국은 결국 뭐예요? 뉴욕이거든. 미국은 뉴욕이야. 그래서 당대 사진가들은 다 뉴욕을 찍어요. 당대 사진가 최고라는 사진가들은 다 저마다 50년대에 미국을 다 기록하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진의 어떤 스타일을 비교해 보시려면 그 사람들이 찍은 뉴욕에 관한 사진들만 쭉 비교해서 한번 보셔도 사진가들의 특징이 확연히 구별된다. 그래서 윌리엄 클라인도 이제 미국 작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년을 대공황 시기 진짜 거지 같은 시절에서 보내다가 6년 만에 이제 뭐 유럽인의 시각으로 다시 미국을 봤더니 너무 이게 너무 변화가 엄청 큰 거죠. 완전 현대 도시인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민족학자라고 믿고 탐험가들이 줄루족을 대하듯이 뉴요커들을 다뤘고 가장 원시적인 스냅샷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사진의 영도를 탐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 당시 표현은 아니고 사진집이 나오고 이게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윌리엄 클라인이 약간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직접 그 뉴욕 사진들을 보시면 진짜 카메라를 들고 35mm 광각 렌즈를 써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조건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로 고정해놓고 찍었대요. 그래요? 노출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대낮에 125분의 1초를 찍으려면 이게 16이나 조리개가 좀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보이는구나 그냥. 네, 그리고 고감도 필름만 사용을 했어요. 400 이상? 네, 400 이상만 사용했으니까 이 사람의 사진은 다 오버 노출로 나왔던 것들을 다 이제 암실에서 보정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런 사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블러. 움직임이. 네, 그러니까 125분의 1초가 그렇게 빠른 셔터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 포착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런 잔상들이 그 굵은 입자를 통해서 남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 대해 일도 몰랐던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내가 담고자 하겠다. 새로운 어떤 의도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보고해서 이제 지원을 해줬으니까 필름 뭐 많이 있겠다. 막 찍은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대낮에 그렇게 조리개 신부를 깊게 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을 겹쳐 있는 걸 보여주고자 그렇죠. 조리개를 먼저 선택했으면 셔터 속도가 따라가는 건데 아니 내 말은 조리개를 나는 16으로 고정할 거야. 이건 이해가 돼요. 아, 네네. 근데 셔터 속도를 125분의 1로 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게 본인의 어떤 감성에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하는 거는 하수예요.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 셔터 스피드를 얼마고 조리개 뭐 굳이 조리개는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 사람만 보여줄 것인지 배경을 심도. 다 보여줄 것인지 이건 심도와 관련돼 있으니까 중요한데 얘 좀 약간 좀 20대 후반에 찍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까불던 시절이네. 그래서 그때 이제 뉴욕의 사진들을 쭉 보시면 그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로버트 프랭크의 아메리칸도 미국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 주류는 라이프나 이런 식의 다큐 사진과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어떤 그 뭔가 이제 보고서적인 측면들 있잖아요. 이게 이걸 통해서 독자들한테 어떤 정보 전달이나 그런 걸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전통적인 구도와 되게 딱 그 편안한 사진들이 위주였는데 뭐 양아치 같은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냥 대빵 얼굴만 주로 담고 초점도 안 맞아. 다 막 이러고 있어. 그다음 뭐 애들이 막 총 들고 있고 이런 걸 찍으니까 이제 보고에서도 사진집을 내려고 했다가 우리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 안티 캐피탈리스트 이러면 반자본주의적인 새끼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더 했다가 이 뉴욕 사진집으로 나다르상인가 이런 것도 봤는데요. 아주 유명한 최고의 사진가죠. 사진계의 노벨상인가요? 펠릭스 나다르. 사진계의 노벨상은 하셀블라상 아닌가? 아, 그런가요? 상금 제일 많은데. 여하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기존의 어떤 인정받던 좋은 사진이 아니라 진짜 날것의 어떤 사진들을 들고 와가지고 센세이셔널한 걸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젊은 사진가들이 아 이게 현대적인 거리 사진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로버트 프랭크가 반 미국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미국을 보여줬다면 윌리엄 클라인은 반 도시적 이미지, 반 사진적 이미지를 통해서 현대 사진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사진적이란 건 제가 약간 이해가 되면서 안 되는 게 사실 이 윌리엄 클라인 사진을 보면 되게 사진적이거든 저한테는. 왜냐면 광각 렌즈를 이용해서 그 광각의 화각이랑 쉽게 말하면 광각은 넓게 많이 보여주는 거고 앞부분에 있으면 왜곡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거는 회화에선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반전통적인. 네. 그런데 이게 반사진적인 면은 어떤 면인가 하면 이제 윌리엄 클라인의 아주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것인데 밀착을 이렇게 크게 한 거죠. 밀착을 크게 뽑은 다음에 거기에 색깔로 이렇게 트리밍을 하죠. 그러니까 색깔을 칠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사진인가 사진을 이용한 그림인가. 그런 사진도 있어요. 보고 사진 보면 모델이 있고 뒤에 군중들이 있는데 군중 얼굴에 다 그려놓은 사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회화는 회화고 사진은 사진이야. 그래서 회화와 사진 사이에 추상 회화가 등장하고 막 이랬던 시대거든요. 50년대 이제 폴록이 나오고 워홀이 나오고 이러면서 사진이든 그림이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해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윌리엄 클라인은 처음부터 이제 회화를 먼저 접한 것도 있었고 이 사진을 좀 더 크게 이제 밀착은 원래 그 사이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크게 뽑아. 좀 비율 크게 해서 뽑은 다음에 거기 위에 이제 색채를 이용해서 이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이 흑백 사진에서 컬러하게 빨강이든 노랑이든 주황이든 이렇게 막 색이 처음에는 그림 이렇게 약간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우연인 게 밀착을 딱 한 다음에 사진가들은 보통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빨갛게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조수가 펄스트가 그걸 뽑아요. 이날 하면 트리밍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가 어느 날 저거다 했을 거예요. 저것도 너무 예쁜데? 한 거죠. 무수히 많은 사진가들이 무수히 여러 번 봤던 그 장면인데 클라인 눈에는 저것이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네모난 처음에 빨강을 했다가 다음에 노랑도 하고 이렇게 여러 색깔을 하게 되면서 딱 직관적으로 사람들 봤을 때 굉장히 패셔너블 하잖아요. 흑백 사진 위에 컬러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이제 거기서 이제 윌리엄 클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좀 도시적이고 충돌적인 반항아적인 이미지가 뭔가 그 반항이 세련된 혹은 현대적 이미지를 쟁취하게 된 것은 바로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진사에서도 윌리엄 클라인 대표작이라고 하면 사진집은 뉴욕인데 사진은 보통 그 회화랑 같이 접목된 그 사진이거든요.
밀착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사진인데 그림의 요소를 이용한. 그래서 사진과 회화 그 사이에 나중에 이제 리히터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좀 다른 방식이지만. 그래서 윌리엄 클라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미국적인. 왜냐하면 유럽 애들은 그렇게 또 못해요. 보수적이어서. 근데 이 클라인은 사회학을 전공하고 소르본 대학에 다니다가 그림은 좀 배운 거고 사진도 접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얘는 근본이 없는 애였던 거야. 맞아요. 근본이 없으니까 사진가로서의 근본이 없어. 근본이 없으면 그냥 하는 거야. 뭐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한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여러 시대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윌리엄 클라인 뉴욕에서 사진집에 보면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막 광고 간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상품 홍보 책자, 그 다음에 진열장 이런 것들을 인간이랑 같이 배치시켜서 또는 그 부분만 되게 강조해가지고 찍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저희가 이제 을지로나 이런 데 가면 옛날 간판들 찍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현대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매일 제일 처음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제 그 팝아트의 원조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예술적이지 않은 오브제들, 사물들을 그렇게 들이다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한 몇 년 살다가 온 게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살다 오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청학동이나 이런 데 살다가 갑자기 신도시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그런 간판과 번쩍거리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살던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클라인 사진은 사진 자체 안에 담고 있는 내용도 물론 되게 흥미로운데 그 사진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방식 그런 면에서도 참 매력적인 그런 사진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밝은 밤 다뤘을 때 바르트가 클라인 사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작품 이게 61년도에 모스크바의 노동절의 사진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늙은 여성이 굉장히 유명한 사회 명사였대요. 그래서 어떤 여사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지? 하고 이렇게 본 거를 찍은 거예요. 근데 바르트는 이 사진을 보고 여기 보시면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뭐 한 소년의 커다란 캡, 그 다음에 뭐 넥타이, 늙은 여인의 스카프 이런 거에 주목한다라고 써놨잖아요. 이 문구를 클라인이 보고 바르트 대단하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오해한 거 아니야 서로 그냥? 그러니까 바르트는 윌리엄 클라인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얘기를 한 거고 본인의 이제 뭐 퉁커툼은 이제 나중에 그 건퉁과 그 총 이렇게 겨누고 있는 사진에서 그 아이의 썩은 치아에 나는 꽂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진도 어떻게 찍은 거냐면 클라인이 그 길 가고 있는 그 총을 들고 있는 게 엄마예요. 엄마한테 가족 사진 찍을 테니까 포즈를 취해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이렇게 장난스럽게 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옆에 그 딸 2명은 되게 재밌는 표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도들은 굉장히 다 다른 거죠. 네, 이 사진인데 그러니까 클라인이 의도했던 거, 그 다음에 바르트가 읽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우리가 읽어내는 또 감정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바르트는 바르트 해석으로 이제 본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그냥 지금 이 엄마를 잘라버렸잖아요. 윌리엄 클라인이 아이의 시점에서 그냥 아이들 키높이에서 찍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 조르게 신부가 한 4나 5만 5.6만 돼도 저 뒤에 사람들은 흐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 사진은 다르게 읽혀요. 근데 저 심도를 16 정도로 두면 온 거리의 사람들이 디테일 다 보이는 거야. 사실 요즘 말로 하면 투머치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윌리엄 클라인이 유럽에 있다가 뉴욕으로 왔을 때 느낀 인상일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이 거리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엄마를 보여주지 않음으로 해서 상상 영역을 열어놓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총으로 애 머리를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도 웃고 있는 이 아이들은 범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로 읽히기도 하고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폭력이 약간 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근데 뒤에 누구나도 이 폭력에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것도 이제 읽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제 바르트 형은 썩은 치아 그때 나이 들어서 충치가 있었나 봐.
그래서 어쨌든 윌리엄 클라인이라는 이 사진가는 사진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어떤 방식 거기서 이제 한 획을 그은 그런 사진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미사진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이 디어 폭스라는 그래서 약간 좀 이번 기회에 사진전을 직접 한번 보시면서 그림은 직접 좀 많이 보시는데 사진은 그냥 대충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네. 왜 또 보고 싶어도 또 볼 기회가 좀 적어요. 네, 네. 사진전은. 근데 이번 기회에 윌리엄 클라인 사진전도 꼭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희가 무슨 연출 좀 협찬 받은 것처럼 너무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삼청동에 있기 때문에 같은 동네니까 또 그러니까. 동네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보러 가라 한다고 몇 명 보러 가겠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네.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러 가시면 좋고 혹시 보시다가 이 남실장에 부딪히면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